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만 지금 현재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공부를 잘 안 하면 학교를 일찍 옵니다. 김민하 평론가하고 김준일 평론가는 요 앞에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다니란 말이야. 예, 두 분 빨리 오시기 바라고요. 박관천 행정관님이랑은 제가 가끔 뭐 방송에서도 뵀었고, 예. 사적으로도 한번 뵀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오랜만에 뵙는데 요 상황 자체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꿰뚫어 볼 한 5인 중에 한 명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에서 불러주는 게 뭐 탄핵 났을 때, 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났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명태균 에 대한 어떤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 예. 그다음에 또 뭐 김건희 여사 무속으로 문제됐을 때 이럴 때만 꼭 부릅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안 부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러면은 뭐 하고 지내세요? 평소에는 그냥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고 지내시죠? 근데 이럴 때는 꼭 이제 예. 부르더라고요. 예. 참 근데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그렇죠. 거의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8년 만에 다시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8년 만에 예, 다시 그렇죠. 한 번. 황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죠? 그렇죠. 이제 이게 시발점은 제가 저번에 그 명태균 사태 일어났을 때 예. 그때 어느 방송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드디어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한다. 명태균 때 때.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예.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그때 이제 제가 경호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일찌감치부터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경호실 자체가 보면은 경호원들은 시스템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경호원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은 보통 5급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5급에서 4급, 과장급으로 올라갈 때 반응공모를 한번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4급에서 3급은 보통 2대1, 3대1 경쟁인데 3급에서 2급 본부장 올라갈 때 한번 또 병무경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데 그렇겠죠. 지금은 눈도장에서 된다는 말을 그때부터 들었죠. 그리고 경호원들이 할 일과 총무비서관실에서 할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예. 근데 그걸 경호실에서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도대체 그걸 지금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지금 소위 실세라고 나오는 김성훈 차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올 때 제가 대통령 경호처 작전계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들 신임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청와대 1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방어시설이 어떻게 있고 어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대통령을 어떻게 피신시켜야 된다. 이런 교육을 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정통 경호면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차장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이제 부장급이나 그렇죠. 3급, 4급들한테 제가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제가 수사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조언을 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들어보면은 어떤 의견이냐면은 경호처를 재건해야 된다. 랄 정도로 경호처가 약간 완전히 망가졌다? 예, 좀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사조직화됐다, 사병화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인사나 승진 같은 게 시스템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성을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인사를 좌우하는 박모 부장이 있다면 좌우성이 같은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건의파의 중심인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아예 좌지우지해 버리니까 밑에 경호관들이나 실무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아니 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직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말을 들었습니까? 김용현 위에 있으니까. 김용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내 짓이야. 그렇죠. 너 요번에 인사 안 튕겨간 것은 노 전 사령관 때문이니까 말 들어. 그렇지. 사실은 덕분이었지. 예, 그러니까 실은 전 사령관이 소위 그 군에서 대령급 그러면은 정보사에서 대령급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핵심입니다. 핵심 참모 중에서도 참모급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좀 해서 아는데 정보사 방첩사에서 대령급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반수해 보시죠. 옛날에 12.12 일어났을 때
뭐 쓰리효, 뭐 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중령 대령급이었습니다. 그 맞다. 예,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처장급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그랬었지. 예, 처장급이 모든 걸 수사하고 뭐고 전부 다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하는 사람들이 비선에 잡혀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김윤아 평론가 들어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차가 막혔어요? 제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평소 카카오 택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소 여기까지 오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네. 지하철을 좀 한번 이용해 보죠. 지하철은 노선이 네. 이렇게 하려면 더 걸립니다. 여기서 그래요? 저희 집에서 가려면 5호선 타고 여의도역으로 간다면 9호선 갈아타고 여기 와가지고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은 더 걸리고 그래서 택시가 최선이다. 여기 빨리 오려면 그렇구나. 평소에 2배가 걸렸는데 이유를 지금 차가 상당히 막힌 이유를 지금 아직도 해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항상 일찍 다니잖아요. 일찍 올 때 보니까 사고가 났었어요. 네. 예, 앞뒤로 다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도로들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그 김연아 평론가 와 있으니까 요 지금 느낌은 좋아요. 예. 느낌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느낌이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공수처 중간 간부들이 어제 입장 표명을 해달라. 예. 체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 대통령이 직접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죠. 라고 김성훈 차장한테 예. 전달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예. 어젯밤 13일 12시까지 해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시 50분에요. 6시 10분쯤이라고 지금 저 예. KBS 뉴스에는 나오는데 5시 50분에 5시 50분이 예, 제가 뛰었습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 거 확인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5시 50분에 다 깨워놨더라고요. 뉴스가 예, 5번에요. 5시 50분에. 예.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제3의 장소에서 좀 받게 해달라.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우리 체면 좀 살려줘. 마지막으로 이제 바짓가랭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그 시기를 갖다가 지나버렸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물론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현재 직위는 유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 방안도 있지만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좀 보십시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그랬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관저에 들어가지고 경호원 뒤에서 치졸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일 날 헌재 재판에는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헌재 재판에는 또 이런 이유를 대해서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받는다는 게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미 꼼수가 보입니다. 제3의 장소는 항상 그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에서 말하는 신병 안전이 확보된 장소입니다. 그게 어디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 그거 조사받은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삼청동. 예, 그게 저 청와대 분수대 아시죠? 예, 분수대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에 있는 경호별관 건물인데 예, 그게 9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제가 신축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아는데 예. 그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처럼 똑같이 조사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조사를 받는 거 그게 공수처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 겁니까? 공수처 검사한테 변호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네. 지금 이거는 제가 참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 변호인단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검찰에서 한 가닥 하는 특수수사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저분이 진짜 옛날에 내가 지휘받던 특수수사통 맞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분하고 같이 근무한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저분 석 그러면 너무 표시나니까 예, 저는 저분 진짜 저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요즘 보면 이게 저분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 듣고 있던 분이 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냐?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대통령 데리고 가서 조사해라 뭐 탄핵하고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입장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김준일 평론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세가 꺾인 것 같다. 오늘 내일
이게 지금 법관이 발부를 했고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했으면 뭐 그거 가지고 도둑놈이 체포영장 집행했는데 이거 좀 쇼부를 봐서 이른바 전문 용어 쇼부를 쳐서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 이것 자체가 법을 유린하는 거잖아요. 누구랑 쇼부를 봐 이거를. 그렇기도 하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너에 몰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이 작전이 있고 이제 그 작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말을 맞췄구나. 그러니까는 뭐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금 어쨌든 정진석 이 비서실장의 이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디데이는 내일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디데이 내일이니까. 맞습니다. 네, 내일이니까. 수요일. 네, 그러니까는 그 하루 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측이죠. 윤석열 측이 이 뭔가 마지막 카드로서 뭐 여러 가지를 제시해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발을 착착착 맞춰갖고 가는 뭐 그런 느낌이면 야 이게 어떤 작전이다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3의 장소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받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측이 그게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측은 우리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기를 꺼낸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진석도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나 봐. 그냥 열심히 한쪽에서는 노력을 하는 거고 윤석열 측은 또 거기에 응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휴지 조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석의 입장문은 휴지 조각인 거고 그럼 왜 이렇게 발이 안 맞고 자기들끼리 손발이 안 맞고 이제 이 입이 안 맞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고 있는 거냐? 경호처가 사실 무너져서 앞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렇죠. 경호처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내일이 디데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경찰 플러스 이제 공수처가 쭉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경호처가 진짜로 윤석열이 기대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막는 거냐? 이게 아닌 거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은 분위기야. 그렇죠. 그런 분위기니까 그럼 마지막 이 방어막까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호처가 무너졌다. 이 여기는 동의하세요? 그럼요. 네. 뭐 이미 엄청나게 어제부터 이제 끝났다.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도생이야. 원래 쫄았는데 쫄았다. 지금은 진짜 쫄았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글쎄요, 이제 정진석은 왜 이걸 냈을까 이 시점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본인도 그냥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정진석이 얘기하니까 또 부인해. 뭐 워낙 말도 바뀌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든 말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 수준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죠. 경찰도 그러니까 오늘 경찰이 그 경호처한테 지금 협의하겠다라고 하다가 결렬됐잖아요. 예, 8시에 했던 거. 예. 그거는 예. 결렬됐어요? 결렬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했다라는 입장 거잖아요. 차이만 그러니까 확인했다. 이거는 정확하게 경찰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여기도 이제 경찰 공수처도 알리바이를 다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우리는 충돌 피하려고 경호처 직접 불러가지고 예. 협의까지 했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막는다고 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들어가는 수밖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회의를 국수본에서 주재를 했거든요. 그렇죠. 국수본에서 주재를 했는데 경호처에서 나온 사람이 대안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대요. 대안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들 입장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 와중에서 뭐 오늘 아침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죄송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육군이 별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솔직히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러다 지금 또 다른 사령관 한 분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5명 사령관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충청도까지 방어를 총 책임지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박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국방장관까지 해병대까지 축소시켜버렸잖아요. 그 전에 최상병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몰린 입장이 제가 보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밑에 군인들을 생각할 입장도 아닌 거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보가 되든 말든 그것도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들이 범죄자가 되든 말든 그것도 생각이 없는 거고 오직 나와
사랑하는 와이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 사랑은 하는지 뭐 지금 시점에서 사랑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김건희를 사랑할 거예요. 윤석열은 근데, 아이고, 김건희는 윤석열을 확신하지 마. 아니야. 확신하지 마. 근데 김건희가 윤석열을 사랑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 내가 보기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만 사랑하는 또 묘한 DNA일 수도 있어. 이 두 사람 사이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군데 하고 제가 한번 만났는데 예. 저는 뭐 예전부터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두 사람 관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딱 하더라고요. 예. 그 중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권력 공동체. 그렇지. 참 보면 그 말이 참 제가 와는 씁쓸하게 와닿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계약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뭐 옛날에 경제 공동체 얘기가 나왔지만 권력 공동체 이거 이 이상 이하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역할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혈 충돌 없이 잘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 남아있는 변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권총이나 기관단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미친 인간 하나가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을 저는 좀 본다면요. 예. 저는 지금 뭐 오늘 야당에서 최상목 최권한대행한테 막 쪼오지 않습니까? 예. 다 이거 경호처 이야기하라는데 아니 지금 경호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한다고 들을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은 그것도 이 있지. 모든 사태를 초래한 거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솔직히 그러네.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입장인데요. 예. 유혈 충돌이라고 하는데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뭐로 무장하고 있냐면은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뭐 실탄수는 상당히 좀 가지고 있고 한 탄창 3클립 정도요. 한 1인당. 그다음에 경호처에서 유일하게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게 어제 그 뒤에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그걸 대테러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27 특공대나 경찰 특공대에서 맡았는데 지금은 공격 대응팀이라 그래가지고 공채가 들어온다면 거기서 다시 뽑는답니다. 뭐 특전사 출신, 707 출신 부사관 쪽으로 해가지고 뽑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중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기를 가지고 있고 뭐 어제 오늘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떤 패널 분은 저 YTN에 나오셔가지고 예. 대통령 경호실은 경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뭐 토미사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좀 이 상황에서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토미사는 어디 있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대통령 쪽 행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 차량 한 군데 실려 있는데 그 대통령 경호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그걸 뭐 경호객을 잡아서 정확히 알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극렬하게 건의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김성훈과 운명공채가 될 수밖에 없는 일부 극렬한 간부들만 제압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부닥침은 없지 않겠나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큰 부딪힘 없이 내일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호처가 이미 분열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일선에서 있었던 경호관들은 아마 소극적 저항을 하고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분리를 하려고 했을 때 딸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지금 경호처에서 강경파들이 한 10명에서 20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차 저지선 뚫고 최후에 마지막에 그 10명이 아마 포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은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그래서 그 앞단까지는 거의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에 이들이 저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무기를 쓰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왜냐하면 무기를 쓰는 순간 그 사람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 거거든요. 끝나는 인생이 거지. 끝나는 인생이 거예요. 끝나는 거지. 윤석열한테 그렇게 걸 게 아니라 본인도 이 언저리에서 막는 신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 언저리에서 먹고 살려는 거지 윤석열한테 지금 살인죄야. 모든 거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그 돌발적으로 흥분하지 않게 거기에서는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마지막에 한 10명 뜯어낼 때는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단에서는 아마 좀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1박 2일, 2박 3일까지 지금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같은 문제도 다 해결하고 숙소까지 지금 경찰차 이런 데서 지금 해결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그래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 2박 3일까지인데 2박 3일은 저는 안 걸릴 것 같고 1박 2일은 걸릴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이게 몇백 명 뜯어내려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김현우 평론가는.
저는 대부분의 뭐 경호처 직원들은 거의 이제 저항 없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이 서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저항을 하겠지만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러 왔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예.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이제 과정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뭐 화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이럴 수 없을 것인데 들고서 이제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매뉴얼상의 어떤 대응이 있겠습니다만은 들고 있을 때 이제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들고 있는데 또 그걸 무력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무기를 내려놔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뭐를 물어보냐면은 예. 제가 이제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 대장, 자네 수사 많이 했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나가기 우리는 시키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안 걸릴 정도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어? 묘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짠다니 말이네요. 그러니까 짠대요. 그래서 그러면 짜대 절대 손을 앞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손을 앞으로 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상대방 경력이 밀고 들어올 때 네. 손을 다 상대방 등에 대고 있고 아. 밀고 들어서 밀려버리면은 이것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냥 법도 뭐 감경 사유도 있고 감면 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절대 무기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 무기는 원래 이제 저도 경호실 근무했지만 경호원들은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오늘 근무 들어간다. 네. 그럼 아침에 딱 장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허리끈에 네. 허리띠에 이걸 우리가 이제 권총벨트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총하고 실탄 3클립하고 무전기하고 A 배터리 이건 딱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실탄에 세 클립이면 몇 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은 또 이게 또 아, 그래요? 보안에 걸리기 때문에 어. 지금은 아닌데 옛날 거로 옛날에는 이야기하면은 와, 엄청 옛날 많은 것 저희 같았어요. 때는 그 380총을 썼거든 휴대했거든요. 예. 2.5인치를 그럼 그러면 여기에 여섯 발이 만창돼 있고 따따따따 6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경호원들은 총을 2발 이상 쏘면 경호 실패했다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럴 상황은 거의 없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걸리면은 이건 딱 떨어지는 구속이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오는 수사관들을 밀거나 해가지고 넘어지면은 이거는 보통 2주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 밀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부하 직원들 이게 저한테 물어본 간부들은 부하 직원들은 살려야 될 거지 않느냐. 그래, 그런 생각을 네, 하겠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또 경호원들 다 어디 사냐면은 그 청운동에 보면 연립이 있습니다. 예. 연립하고 정릉에서 모여 살거든요. 아. 그래 오늘 저는 아침에 코끝이 정한 게 참. 집끼리도 다 알겠네. 그러면. 네, 지금도 좀 그런 게 목이 메이는 게. 부인들끼리도 다 그 알고. 부인이 그 편지 보낸 거 있죠. 그렇죠. MBC에. 그게 너무 알았더라고요. 저는 가슴에요. 아, 오죽하면 그런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애 아버지 믿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예. 애 아버지 전과자 돼버리고 퇴직금 안 나오고 목 날라가 버리면은 최소 3년이야. 그게 최소 예, 3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예. 30몇 저는 년까지 그게 살 수 있더라고. 참 좀 그런데 딱 목에 맺히더라고요. 그 편지가. 그래서 네. 지금 말씀대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응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 위에서 강경파 간부들이 예. 마지막까지 막아라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시고 이제 예. 박한청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신용만 하는 거죠. 앞에서 신용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강경파 예를 들면은 강경파 누구 지금 앞서 거론한 예. 이제 몇 명의 이제 김성훈, 거의 그다음에 이제 김신, 그렇죠. 극우 유튜브에 극우 유튜브에 세뇌당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데 네.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설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뭐 무력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광수대 형사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저희 형사들은 다 그래도 경찰서에서 뽑아가지고 지방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시미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 한두 번은 다 맞대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제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이 체포 현장 갔을 때 김성훈 차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첫날은 제 앞에서 진두지휘 했거든요. 예. 아, 그랬군요. 네, 지금은 예. 이제 자기는 체포영장에 떨어졌지. 예,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에 가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앞에 진두지휘 하기도 힘들겠다. 저는 대통령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은 대통령 옆에. 워키토키로 무전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예. 거고. 무전기로 하면 영이 안 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예. 앞에서 진두지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은 예. 대통령을 막는 거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막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성우는 막을 근거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막을 근거가 없어. 체포영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성훈 씨는 그냥 데리고 가면 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딸려가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더 급속하게 무너지니까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게 할 원칙적으로 수가 없네. 맞겠지만은 예. 윤석열 옆에 있어야지 이제 최대한 오래 버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눈도장까지 찍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윤석열 옆에 딱 서 있는 사람. 경원들이 권청이든 소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고기를 빼놓으면 격발이 안 되잖아요. 예, 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중화기 요번에 그 뭐 검은 옷 입고 그렇죠. 가방 뒤에 가방 메고 배낭 메고 가는 사람이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옛날 데트러 팀 공격 대응 팀인데 거기는 보통 M4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M16 A6를 갖다 좀 개량한 건데 아, 그렇군요. 예, 그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니까 참 요번에 그 순찰 돌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짖는 개는 그렇죠? 물지 않는다. 예. 소위 말하는 쫄았다는 것을 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 쇼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약간 이제 그 위력 과시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옛날 보면 그렇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또 이제 뭐 경찰 특공대를 바로 투입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경찰 특공대는 삼선에서 대기했다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예.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예. 이제 저 가방에 든 거는 평소 실사용하는 그 말씀하신 총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아니 실사용한 총기는 맞는데 이제 맞는데. 그걸 원래는 이제 애들이 순찰 돌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걸 갖다가 이렇게 뒤로 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순찰을 돕니다. 그렇죠. 대테러 팀들은요. 예. 예전에 그 1번지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탄창을 안 넣죠. 탄창은 여기에 그 차고 있고 빈탄창. 탄창을 안 넣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돌고 있죠. 예. 원래는 이제 앞으로 그 어깨매어 총하고 앞으로 하는 게 요 순찰도들의 정상적인 근무 행태입니다. 예. 아예 뭐 그 사람들이 뭐 총은 위험하니까 공의를 빼놓는달지 뭐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저항이라도 하면은 서로 간에 절대 이제 유혈 사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진짜 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칼까지 쓰라 그랬다며. 안 되면 칼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칼을 쓴다는 거는 무슨 조폭 양아치들이 칼을 쓰는 거지. 그거는 진짜 어떤 사람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저 공식적인 제식 무장에 뭐 있는 예. 칼이 있는 소총은 것인지. 소총에 꽂히는 그 큰 칼 그건 그걸 대관 이야기하는 아니지 거예요.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경호실은 제가 경호실에서 경비 계획계장, 예. 경호 계획자는 거죠. 작전계장, 작전하는 건데 저는 경호실을 그 장비 중에서 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경호실은 칼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아까 말씀하신 평론에 말씀하신 착검을 해가지고 뭐 총검수를 한다. 경호는 총검수를 그렇죠. 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바로 땡겨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실은 칼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총을 쓰고 안 되면 칼이라고 쓰란 말을 갖다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윤건영 의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말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안 받았는데 말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는데 밑에 이제 강경파들이 밑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세게 말하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첫째 윤건영 의원이 저분이 국정상황실장도 했고 그렇게 그렇지. 막 그런 스타일 막 펌핑하는 스타일은 그렇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제보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저걸 상상으로 지어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가능성은 같고. 좀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이거를 경호 간부가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저기 경호실에 한 3년만 근무하면 경호실에는 칼은 저 도로코 카타날밖에 없습니다. 대검도 없습니다. 저 경호실에 대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장비도 없는데 칼을 칼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도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총이나 칼은 뭐냐면은 강한 무력을 상징하는 상징어처럼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말을 과연 누가 썼을까? 갑자기 탁 오버랩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요번에 12.3 내란 사태 수사하면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도끼로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 가지고 총을 쏘더라도 그걸 막아라. 그렇지. 그 말하고 저 말하고 비슷해요. 예, 같은 분이 했나 하는 이렇게 고개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졌을 가능성이 있죠. 새 상징적 이름이로. 그러니까 윤석열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사실 그렇죠. 이제 이게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공이 경호처. 이야기했는데 공이가 뭔지도 모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근데 아무거나 다 해서 막아 막 이런 얘기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했을 가능성이 저도 우리 박건천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막어 그러니까 뭐를 동원하든 나를 막어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총칼 얘기가 막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되는 시점은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예. 발부된 다음에 김성훈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김성훈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시점 이후라고 본다면 예. 그러면 내일 새벽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새 나가가지고 네. 좀 뭐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안 생각할 수가 없는 게요. 서로 연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저 대통령실하고 저 경호처가 지금 대통령 업무가 정리됐다 해도 고유의 정보기능은 다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간 사람은 다 있고요. 다 자기들도 정보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4개 지방청에서 우리 경력을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상벨 빡 눌러가지고 오게 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집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지금 최소 1,000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모를 수는 없고 사실 경찰에서 저게 나온 거는 그렇지. 내일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역정보를 흘리면서 그렇지. 내일 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엔 딱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워낙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내일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 뭐 다른 날 집행할 수도 있어라고 그렇지. 사실은 이제 혼선을 일으켜서 맞아. 작전은 저는 내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모를 수가 없는 게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핵심 정보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있지. 경력 예. 배치할 건데 그럼 다 움직이는데 그렇지. 그 전국에 다 있는데 그렇죠. 언론사에 이게 취재원들이 예. 또 모르겠습니까? 예. 알죠.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자,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그걸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병을 구속영장 청구할지 안 할지.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공수처가 10일간 시간이 있죠. 그죠? 그럼 좀 48시간하고 10일 하면은 12일이죠. 12일 이후에는 민족 대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12일 이후에 검찰에 넘겨야 되는데 설에 맞춰가지고 검찰에 넘기면요. 그렇지. 진짜 같이 수사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말 나옵니다. 못 나오지. 그렇지. 우리 계속 일하라는 거야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검찰도 10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넘기고 땡했으니까 연휴 시작하는 첫날부터 너희들은 그냥 계속 일하고 있다가 기소해 이렇게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수사하는 사람 다 따집니다. 아, 연휴 끼고 뭐 끼고 하면 다 따지는데 한 열흘은 벌어줘야 되네. 예, 연휴 전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만일 검찰이라도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죠. 날 잡았습니다. 내일일 것 같습니다. 내일 하더라도 뭐 1박 2일이라면 모레 집행이 되는 거지. 아니 뭐 밤중에 내일 밤중에. 늦은 밤중에 끝날 그쵸? 수도 있고. 아마 하루 만에 끝날 겁니다. 흐지부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집으로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휴가 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휴가 내겠다는데. 그리고 많은 부장들이 지금 이미 돌아섰다는데 그중에서 한두 부장 빼고는 다 돌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에. 예. 그러면 우리가 뭐 보통 경호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조직 같은 경우는 부장에게 예. 휴가 사인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장 전결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부장이 야 휴가 네 많이 남았으면 그냥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뭐 거의 지금 200명이 아닐 수도 있어.
예, 실제로 막는 인원은. 그렇죠.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내일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네이버에 또는 인터넷 비교원 검색 상담해 주시고요.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할 때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환, 꽃배달입니다. 꽃배달. 근조 화환도 있고요. 축하 화환. 내일 모레 축하 화환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쫙 돌리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네.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전국 꽃배달입니다. 배송 완료 시 주문자에게 배송 완료 인증 사진도 당연히 완료 즉시 전송해 드립니다. 3단 화환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건 가격일 텐데 초특가 43,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화환이 43,000원이면 굉장히 싸네. 예, 유튜브 스픽스 보고 주문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상담원 비밀 시크릿 할인도 추가됩니다. 꼭 3단 화환이 아니더라도 동서양란, 관엽, 꽃바구니 등 많은 제품을 취급 중이라고 하니까요. 전국 꽃배달 필요하신 분들은 1688-3525, 1688-3525, 365일 지구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여론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막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여론전이 뭐 성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무슨 저 유튜브 구구파들에서 무슨 성창경 TV 뭐 무슨 신의 한수 뭐 이런 데서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말이야 완전히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이 이게 다 잡고 있고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이 정보 유출하는 애들 몇 명 속간해서 지금 다 인사 조치하고 있고 완벽해. 우리는 완전히 방어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성창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KBS에 쭉 다니셨어요, 이분이. 정년퇴직을 했었나 모르겠다. 창원지국제까지 했던 분이에요. 예, 국장급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의 주장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정보 장사꾼이거든요. 그 플레이보드라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그렇죠. 통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돈 벌었는지는 맞아. 좀 나오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작년 12월 3일 개연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성창경 TV가 4억 정도 벌었다고 추산치인데 아니 지금 한 달 동안 4억 정도 번 걸로 추정된다. 신의 한수는 슈퍼챗으로 1억 5천 그리고 근데 그 그 광고로 해가지고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번 걸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지금 윤석열 체포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와서 듣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성창경 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 또 심취를 하셔가지고 거의 목사급이실 텐데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여론전이 윤석열을 뭐 체포하고 뭐 법적인 처분을 하고 탄핵을 인용을 하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이 뭐 성공을 거두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죠. 현실에 영향을 그런 현실에는 미치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지금 뭐 일부 이제 우리는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확인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막 이 굉장히 이제 쪼그라든 국민의힘 지지층에 막 지금 막 적극적인 막 이런 움직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약간 다른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극우 시위대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리고 이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요 채널들 있잖아요.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이제 우리가 직전까지는 이게 아무래도 고령층 위주다. 그래서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분석을 따로 해보니까는 이 채널들도 이제 연령대별로 타겟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규모가 완전히 무슨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닌 것이지만은 그런 극우 유권자층에 들어가는 가령 30대 주로 이제 30대 성별로 구분하면 30대 남성 이렇게 되겠죠 아마. 예. 그리고 또 40대 그 많지 않겠죠 아마 여론조사상에 드러나는 뭐 이런 40대 지지율이 많지 않으니까 그쪽은 40대 또는 이제 뭐 60대 70대 이런 쪽으로 세분화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로 이제 가고 있다. 그 상황이 갈수록 요 극우 집단 내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건 또 맞다라는 점에서 이게 당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이 체포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그런 처분 탄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악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고성국이나 성창경이나 이봉규나 배승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사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3억을 벌었네, 4억을 벌었네, 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어제 제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예.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미디어 무슨 특위라고 있어. 예, 미디어 특위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 한번 있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도자료 쭉 나와 있는데요. 보도자료나 성명서의 내용이 정말 기가 차요. 기가 차요.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극우 집단이구나. 국민의힘. 그래서 그 공생관계가 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래놓고 본인들이 보수라고 하면 이거는 보수를 진짜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미디어 특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논평이나 성명이나 보도 자료에 막 거짓말을 막 써놨어. 그러니까 이 극우 유튜브에서 하는 거의 주장을 똑같아. 거의 국민의힘의 공식 당부가 받아가지고 논평을 내고 이런 공생관계가 이미 구축돼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주 제한적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슨 어떤 비즈니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이게 극우 유튜브를 사실상 어떤 조직화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 이거를 지지층을 나름대로 붙들고 확장시키는데 이 국민의힘의 일부 당부가 지금 요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미디어 특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미디어 특위가 요런 거를 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김준일 평론가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나 이야기하지 마. 김혜연 기자님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KBS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니까. KBS에 나와가지고 무슨 방송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무슨 아주 이 기울어진 운동자 아니고 나쁜 짓이다라는 거를 그런 거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방송에 나와서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좌파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념 공세를 펼치면서 진짜 보수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극우 유튜브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를 이거를 무슨 진짜 뉴스라고 둔갑시켰고 왜냐면은 미디어 특위 산하에 진짜 뉴스 발굴단하고 무슨 가짜 뉴스 뭐 대응하는 팀 2개가 있거든요 지금.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 극우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지금 진짜 뉴스라고 해서 퍼뜨리고 있는데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정적으로 뭡니까? 미디어 특위는 지금의 언론을 메이저 언론과 포함해가지고 공영방송 포함해가지고 가짜 뉴스로 점령을 해가지고 그게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하는데 만들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띈 그런 기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지금 극우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일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약간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경호처 직원한테 보기를 권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야 정말 근데 이 경호처 직원들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보수적이든 뭐든 간에 예. 아마 이거 보면 그리고 이제 커피타임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기 대선을 위한 보수 집결로 경계해야 할 텐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경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거 국민의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지.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보도자료 쓰고 뭐 성명 쓰잖아요. 근데 말 자체가 KBS 또 옛날 버릇 더 좋다, 민노총 좌파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50년 이렇게 해 먹었잖아요. 이거 먹히는 분들 아주 이제 국민의힘 코어 집단들 있잖아요. 극우 코어 집단 아니면 거의 이제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갤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나온 갤럽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36, 국민의힘 34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 막 고무됐다 그렇죠. 고무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은 대선의 점화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네. 된다라고 그렇지. 해서 지지층 결집 현상이 실제 있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되고요. 다만 그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은 그 지지층이 누구냐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네. 보수 응답층이 한 1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늘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00명국에서 100명이 는 예. 거야. 그 여론조사의 네. 특성상 내가 적극적으로 저는 절대 안 받아요. 바빠 죽겠어. 하루에 뭐 그렇지. 5개씩 하는데 언제 이거 어.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게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이념 성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보수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탄핵 반대가 소수파인 줄 알았는데 막 국민의힘도 떠들어대고 여기도 떠들어대고 하수파네? 생각보다 많네? 나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에 약간 정치적 흥분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쉽게 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36, 34면은 이거를 빼고 무당파나 뭐 다른 정당 지지가 30이에요. 그러면 이 30이 어떻게 나눠지겠냐라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란이냐 내란 아니냐 여론조사에 보면 7대 3으로 나와요. 그렇죠. 예. 거기 따라갑니다. 여론은.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 이게 2020년에 미래통합당 여기에서 망한 전략, 정광훈 앞세우고 황교안이 가가지고 우리끼리 뭉치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도 정광훈이 앞섰어요? 그때 정광훈이 황교안이 정광훈 집회 가가지고 맨날 발하고 뭐 삭발하고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결과가 103대 180이었어요. 교훈을 못 얻고 있다 이들이. 정광훈은 2번 국민의힘을 죽이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정광훈이랑 같이 놀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네. 기사 제목이 그래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네. 샤이 보수가 아니고 샤우트 보수다. 샤우트 보수. 예. 정확합니다.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야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목소리를 감추고 있는 보수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과대대표되니까 목소리를 많이 내는 보수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이 분석이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짜 뉴스를 예를 들면은 100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100개를 얘기하면은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상하게 포장돼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론장을 망치는데 기여를 한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다고 봐요. 저는 이 과거의 문재인 정권부터 이 윤석열 정권까지 쭉 이어진 이 과정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성격에 대해서 논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요거를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 중에 이 가짜뉴스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반박하고 분명하게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씀 항상 드리는 거죠. 지금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나 진보들은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나가서 조사받아야 된다라고 형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언제 조사받냐, 탄핵이 언제든 여기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극우들은 어디 관심이 있냐면은 이걸 어떻게 막으면 되냐. 네.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스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그게 나왔죠. 경호실 직원 중에서 모 간부가 아니 대통령이 탄핵이든 수사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그랬는데 수사기관에 나가가지고 우리 앞세우지 말고 자기가 나가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현재 탄핵 심판 자기가 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예. 기사가 떠가지고 댓글이 어떠냐면은 맞다. 그 경호 간부 말이 맞다라는 누가 댓글을 붙였어요. 순식간에 나빠요가 한 140개가 돌았대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은 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런 어떤 댓글에 대한 품평에서 딱 떨어지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나가서 스스로 발로 자기 품위를 지키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국민에게 물어보면은
열의 7, 8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탐욕이나 뭐 내란죄가 성립되는가 안 성립되는가를 떠나가지고 네. 저렇게 숨어있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조사 안 받으면서 경호원 앞세워가지고 방패 삼는 거 국민들 대부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당히 나가서 맞서야 된다라고 댓글을 올린 사람한테 나빠요가 갑자기 막 거의 한 10분 안 돼서 140, 그렇죠. 50개가 떠버렸대요. 예. 예. 그거 그건 보면 뭐 뉴스로 확인이 됐으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 국민의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게 뭐 보도 자료나 공식 성명의 내용도 굉장히 극우적이지만 조악하고 저질이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봤어요. 최승호 MBC 전 사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의 제목이 예. 최승호 MBC 전 사장 솜방망이 처벌 또 서부지법입니까? 이게 보도자료의 제목이야.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아니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뭐 거짓말했다 신화통신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최승호 전 사장에 관해서는 없어 내용이. 2025년 1월 9일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제목은 최승호 MBC 전 사장 솜방망이 처벌 또 서부지법입니까인데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들 포함해서 중국이랑 손잡고 무슨 간첩질한다 무슨 그런 내용의 그런 뉘앙스의 글들을 쭉 올려놓은 거야. 끝까지 읽어봤는데 없어. 최승호 전 사장이랑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거에 전형적으로 이제 가짜 논평이네, 가짜 논평. 그렇죠. 가짜 뉴스에 이은 가짜 논평이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내용과 안에 제목이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전혀 맞지가 않아. 이거는 인터넷 1인 신문하는 인터넷 신문사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는 안 해. 얼마나 엉뚱한 주장을 야. 보수에서 하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요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제외시켜라. 네. 이렇게 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가 알기로는 다 나왔으니까 실명 거론하죠. 이순영 판사라는 분입니다. 이순영 판사인데 이 양반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랍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영장을 줬다 그러는데요. 이순영 판사를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직접 사건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 법무법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퉈봤기 때문에 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 양반이 어떤 재판을 했냐면 여기 오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장을 했습니다. 22부가 뭘 맡냐면은 기업 경제 사건을 맡습니다. 기업 회장들 뭐 부영 뭐 이런 사건 전부 다 거기서 재판 받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각 기업에서 그걸 모르고 우리법 연구회 간부들 있는 데를 전부 다 선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있습니다. 회장님, 그 회장 한 분. 전부 다 유죄 떨어져 다 아웃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에서 실은 이분한테 뭐 농담으로 누군가 그런 말 했대요. 이 판사, 자네는 나오면 변호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로 망치지 않고 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솔직히 배척할 정도.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대요.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양반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우리법 연구회 했다가는 더 애먹는다. 더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약간 우리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것만 보고 간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이상한 진보 판사님은 이상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시비를 걸지 말고 그렇지. 제1야당 대표하고 같은 이시니까 네. 편파적으로 발부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 연관성을 찾는 게 낫겠네. 예, 그 연관성 차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 우리법 연구회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묻는데 자기 소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다음 남편이 뭐 국회 변호인단 소속된 어떤 뭐 로펌에 같이 그 남편이 간섭 솔직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 누굽니까? 앞에 국정농단 때 얼마나 전부 다 세게 나갔던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경원은 국회의원도 예. 안 해야지. 그리고 나경원 사건 관련해서 빠루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5년이나 끄냐고. 남편이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하면 남편이
고법 판사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예.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오늘 또 하는 말이 네? 그래요. 이미선 재판관도 네. 진보 성향이라 가지고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씨하고 같은 이시종 씨니까 이거는 정치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기피 신청해라. 그럼 차라리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런 좀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 그렇죠. 앵커님 안 하면 좋겠어요. 그 청문회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계선 네. 재판관이 재밌는 논리로 사실 반론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황모 변호사인데 이분이 뭐 공익인권재단 뭐 있어요. 예. 공감이라는 예. 데가 예, 공감. 여기에 이제 있는데 여기 이사장이 이제 김희수 전 재판관인데 지금 국회 탄핵 소추단에 들어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 하니까 남편 황모 변호사 충암고 나왔다. 아. 그래서 괜찮다. 문제 없다. 이게 다 뭐 상관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상관없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가령 아까 말씀하신 서부지법의 이순영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에 그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좌파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거 유튜브 등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도 좌파다 그러면 같이 좌파다. 왜냐하면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 선고한 게 이 판사거든요. 제가 이 기사 보면은 그러면은 좌파라서 무죄 선고를 했구만요. 그러면 권성 같은 좌파라서. 그러네.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좌파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경찰 그 병력 처음에 우리 1차 체포영장 들어갔을 때 문 열어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100일 경비단 경비구역이거든요. 예. 그 100일 경비단 단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같은 경찰에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택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자기들 불리한 것도 다 같이 갖다 붙여야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성동 그저 의원을 갖다가 실제로 그때 보면 판결문 그렇게 돼 있어요. 청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 이 청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다른 데서 와가지고 본래 이 증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법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갖다가 전부 다 무효로 해버리란다. 아주 솔직히 정말 법전대로 법전대로만 판결한 거예요. 이 스타일이 그렇대요 원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예.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권성동 무죄 때린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오히려 공격받을 논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휴,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디어 특위에서 이상희 의원이 그 데일리안 출신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걸치고 있었죠 거기에 그러니까. 데일리안 무슨 사장인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러면서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상당히 극우 쪽으로 가면서 또 질도 아주 상당히 좀 품질도 낮아지는 정당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렇게 빨리 정신적으로 민주적으로 성숙하는 국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 국민의힘이 자기 지지층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하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좀 못하고 그러면은 물론 너무 못하면 이제 너 눈을 막 돌리고 이러지만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정당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럼 그러니까 하나 팬들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 정당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내가 응원하는 팀에서 네.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렇죠. 감독이 좀 이상하다든지 네. 선수가 뭘 잘못했다 그렇지. 그러면은 조금은 정당화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화된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은 지지층이 그걸 또 처음부터 우리 내가 지지하는 국민의힘이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나는 완전히 이거는 처음부터 부정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 조금 옹호하고 그렇지. 요거를 또 자기도 얘기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100 정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따라가거든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 지지층을 오히려 극우화하는 데 맞아요. 일조하고 저질스럽게 만드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쁜 거죠 이게.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요. 그 아까 국힘 미디어 특위 위원들 저는 오늘 미디어 특위 했더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아침 방송 때 알았어요. 아, 그러시고. 보니까 네. 이제 다 국민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면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 관계 이거에 대해서 다 고민하는데 이거의 해결 방법을 갖다가 패널들이 나오면 이제 이야기하거나 예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디어 특위위원이라고 딱 달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경호실은 화력이 엄청난 겁니다. 경찰이 쪽수로 밀어붙인다는데 이거는 쪽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화력으로 하면은 나가 떨어집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공영방송에서 할 소린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제가 그래서 좀 아침에 좀 상당히 많이 흥분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 놓고 공영방송에서 이걸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찰 죽이란 이야기잖아. 유혈 충돌하라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무리 물론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선호하는 게 있고 그게 있지만 오늘 KBS에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오늘 그 어느 종편에서 한 군데서 그랬어요. 종편은 공영방송 아니에요? 공영방송 아닙니까? 네, 공영방송. TV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 하여간 참 큰일 날 사람들이구만. 공영방송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다 박제를 해가지고요. 계속 틀어줘야 돼. 계속 틀어줘야 돼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두환처럼 발포 명령, 전두환도 그건 사실은 발포 명령을 자기가 안 했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 사실상 발포를 해라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사태 이후에 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중에서 솔직히 거짓말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금방 밝혀져요. 금방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 신뢰를 갖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윤 대통령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예. 윤 대변인 측. 뭐가 측이 그리 많이 측해가 나와요. 네. 딱 윤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은 딱 제가 하나 봤어요. 미국 LA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애통한데 하면서 LA 산불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에휴.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걸 딱 보더니 니나 걱정해라 하더라고요. 그런 민심입니다. 예, 그런 민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